네, 경우의 수, 그 복습 영상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처음에 합의 법칙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또는 이라는 단어, 이거나, A 또는 B, 이거나 B.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꼭 해야 됩니다. 서로 겹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주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대요. 그러면 주사위는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될 건데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합이 4일 때, 8일 때, 12일 때, 16은 안 되겠죠. 제일 커봐야 6 더하기 6 해서 12니까 합이 4, 8, 12일 때를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되고, 경우의 수 합이 4이려면은 1 더하기 3이거나 2 더하기 2 그리고 3 더하기 1 해서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합이 8이려면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5 더하기 3, 6 더하기 2, 총 5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12는 6 더하기 6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가 3, 5, 1, 총 다 더해주면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데 위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곱이 16 이상인 거예요. 곱이 16 이상.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서 만약에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을 때 A 주사위에서 1이 나왔다고 쳤을 때 B는 어떤 숫자가 나와도 곱이 16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A가 1일 때 경우의 수는 없다 해주면 되고, A가 2면은 B가 제일 커봤자 6이니까 16 이상이 또 안 나오네. 그래서 A가 2일 때도 경우의 수는 없다. A가 3이면 B에 3, 5, 15니까 3, 6, 18 한 가지 나오죠. A가 3일 때 B가 6인 한 가지 나올 거고, A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도 마찬가지로 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4면은 B가 4, 5, 6 해서 총 3가지 나올 거고, A가 5면 B는 4, 5, 6 또 3가지, A가 6이면 3, 4, 5, 6 해서 총 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지금 A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케이스 분류해줬으니까 다 더해주면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해주면 경우의 수는 11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여기 또는 보이죠? 또는 그래서 A의 배수의 경우의 수랑 5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더할 건데 또는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3이랑 5는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15인데 3의 배수에도 지금 15의 배수가 포함될 거고 5의 배수에도 15의 배수가 포함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고 했는데, 더하면 실제로 그 숫자 안에는 15의 배수를 2번씩 세준 거니까 마지막에 15의 배수의 개수만큼 한 번 빼줘야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는 나왔을 때 무작정 더하는 게 아니라
겹치는 사건이 있다면 그 겹치는 사건의 경우의 수만큼 뺄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는 33개, 5의 배수는 20개인데 15의 배수는 15 곱하기 6이 90, 15 곱하기 7이 105니까 15의 배수는 6개가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53-6 해서 47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 방정식 또는 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로는 노가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이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수가 곱해진 문자부터 대입해가면서 하나씩 알아본다라는 건데 지금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 4x 더하기 y가 18인데 y에는 1이 곱해져 있고 x에는 4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x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연수 x, y라고 하니까 1, 2, 3, 4 이런 거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1이면 4 더하기 y가 18이니까 y는 14. 그래서 4, 14 이렇게 나올 거고 1, 14 이렇게 나올 거고 x가 2일 때도 2, x가 2면은 8 더하기 y가 18이니까 y는 10. x가 3이면 3, 여기 12 더하기 y 해서 y는 6. x가 4면 16 더하기 y가 18이니까 4, 2. x가 5면 20 더하기 y가 돼버리는데 y랑 지금 자연수죠. 그래서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x는 5일 때는 순서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답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z에 3이라는 제일 큰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z에다가 1 대입해보면 x 더하기 2y는 7이 될 거고 z가 1일 때 그러면 이때는 y에다가 1을 넣으면 x는 5가 되고 y에다가 2를 넣으면 x는 3, y에다가 3을 넣으면 x는 1, y에다가 4를 넣으면 x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 자연수 x, y, z라고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래서 z가 1일 때 순서상은 5, 1, 1, 3, 2, 1, 1, 3, 1 해서 총 3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z가 2일 때는 x 더하기 2y가 4가 되고 y가 1이면 지금도 y가 더 큰 숫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y가 1일 때 먼저 봐야 되고 y가 1이면 x는 2, y가 2면 x는 0인데 또 자연수라고 하니까 안 되겠죠. 얘는. 그래서 이때 순서상은 2, 1, 2. 그래서 총 1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z가 3이면 x 더하기 2y가 1이 될 거고 y에다가 1을 넣는 순간 x가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안 되겠죠.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z가 3일 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케이스 분류한 거 보시면 1번, 2번 이렇게 인덱스를 매겨놨잖아요. 그래서 1번일 때 3가지, 2번일 때 1가지 해서 총 4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얘도 x에다가 1 넣어버리면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y가 1, 2, 3 나오겠죠. 1, 1, 1, 2, 1, 3 나올 거고 x에다가 2를 넣어버리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2, 1 얘도 자연수 x, y인 거.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자연수가 안 되니까 y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3가지, 1가지 얘도 케이스 분류된 거니까 더해서 4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면 얘도 y가 더 큰 숫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y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9, x 더하기 4, 12, 4만큼 빼니까 5, x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5, 6, 7, 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y가 1일 때 경우의 수 4가지. y가 2면 9, x 더하기 8, 12. 그래서 8만큼 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가 1, 2, 3, 4. 얘도 4가지. y가 3이 돼버리면 9, x 더하기 12, 12 이렇게 되고 12 빼서 마이너스 3, x 0이 되는데 x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y가 3일 때는 만족하는 순서쌍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케이스 분류를 y가 1일 때, y가 2일 때로 구분한 거니까 답은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배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 고배 법칙은 일단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뭐뭐 그리고 뭐뭐이면서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수영도 수업했었는데 그 수영도 인상황도 우리 아까 했을 때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 3개씩 등장했으니까 3 곱하기 4다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래서 수영도 문제도 사실은 고배 법칙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의 자리는 짝수이고 1의 자리는 3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 묻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거 할 때 자리를 만든다고 수업을 했었는데 또 까먹었겠죠.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두 자리 자연수니까 두 자리를 만들어 두고, 보세요. 10의 자리가 짝수예요. 여기가 짝수. 올 수 있는 게 2, 4, 6, 8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4가지가 총 올 수 있고, 1의 자리는 3의 배수, 3이랑 6이랑 9가 올 수 있겠습니다. 3가지. 지금 보면은 여기 표현에 뭐뭐 이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에 짝수가 왔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3의 배수가 못 오는 상황,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지만 지금은 10의 자리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수를 묻는 거니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다음 문제도 4개의 음식 중에 하나 고르고, 콜라 사이다 중에 하나 고르는데 지금 이 앞에 4개 중에서 하나 골랐다고 해서 뒤에 음료를 못 고르는 상황이 아니니까 충분히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가지,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둘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서 답은 8가지. 3-3번 보시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곱이 짝수인 거,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곱이 짝수인 거. 그러면 짝수 곱하기 짝수던가 아니면 짝수 곱하기 홀수이던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또 케이스 분류했죠 지금.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사위 2개 A, B라고 이름 지을 건데 A가 짝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A도 짝수고, 지금 1번 케이스 짝수 곱하기 짝수인데 A도 짝수, B도 짝수인 거죠. 그럼 A에서 나오는 짝수의 개수는 2, 4, 6이니까 총 3가지. B에서 나오는 짝수의 개수도 2, 4, 6이니까 총 3가지. 그러면 A도 짝수이면서 B도 짝수인 거니까 3 곱하기 3에서 답은 1번 케이스 경우의 수는 9가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지금 여기서는 잘 봐야 되는 게 짝수 곱하기 홀수인데 지금 A가 짝수인지 B가 짝수인지 모르죠. 또 케이스 분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짝수일 때가 있고 B가 짝수일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A가 짝수면 B는 홀수, B가 짝수면 A가 홀수인 거죠.
그럼 여기서도 그게 보면 A가 짝수인 경우의 수는 2, 4, 6 3가지, B가 홀수인 경우의 수도 2, 4, 6 3가지, 그래서 총 9가지. B가 짝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9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더해서 18가지. 2번 케이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18가지. 그래서 답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다 더해서 27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수 문제, 약수의 개수 묻는 문제인데, 일단 원리는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소인수 분해를 하시고 표를 한번 그려야 된다. 1번부터 보면은 40은 8 곱하기 5,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표를 그리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5의 0제곱, 5의 1제곱이 될 거고, 이게 각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지금 이렇게 곱해서 2의 0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마찬가지로 2의 0제곱, 5의 1제곱, 2의 1제곱, 5의 1제곱 쭉 써주면 이런 표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약수의 개수는 눈으로 봐도 세봐도 8개인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 약수의 개수 문제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3에서 1 더한 4, 여기도 1에서 1 더한 2,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다 이렇게 구해서 8개 구해주면 되고, 약수의 총합은 수업 때는 증명을 따로 안 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약수의 총합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 이 표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한번 더해보면 2의 0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0제곱인데 전부 다 5의 0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5의 0제곱으로 묶어버리면 2의 1제곱,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밑에 줄도 똑같이 해준 상태에서 다 더해주면 얘도 5의 1제곱으로 묶이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약수의 총합은 지금 요거 두 개를 다 더한 거니까 다 더하려고 더해 보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똑같은 항이 있으니까 다 묶어주면 앞에서는 5의 0제곱, 뒤에서는 5의 1제곱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약수의 합은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4-3번 가지고 한번 위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400은 4 곱하기 100이고 얘는 2의 제곱, 100은 4 곱하기 2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약수의 개수는 4에서 1 더한 5, 2에서 1 더한 3에서 총 15가지가 될 거고, 약수의 총합은 이거 할 때마다 표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그린 거니까 총합은 2의 0제곱부터 2의 4제곱까지 다 더해준 다음에
5의 0제곱부터 다 더해준 이 숫자랑 서로 곱해주기만 하면 약수의 총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문제는 약수의 개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그러니까 짝수는 2 곱하기 어떤 숫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진 400을 2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고, 약수 중 짝수는 여기 2로 묶었을 때 곱해지는 요놈의 약수의 개수가 답이 된다. 그럼 걔는 뭡니까? 3에서 1 더한 4, 2에서 1 더한 3이랑 곱한 12가지가 약수 중 짝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 784의 4도 똑같은 과정을 해보면 784는 7 곱하기 112가 되고, 112는 7 곱하기 16이죠.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약수의 개수는, 전체 약수의 개수는 4에다가 1 더한 5, 2에다가 1 더한 3 해서 15가지가 되고, 총합은 2의 0제곱부터 2의 4제곱까지 더한 거랑 7의 0제곱부터 7의 1제곱까지 더한 숫자를 서로 곱한 게 약수의 총합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약수 중 7의 배수, 약수 중 7의 배수는 이 숫자를 또 7의 배수니까 7의 배수는 7 곱하기 어떤 숫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7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7 이렇게 표현해주고, 답은 7로 묶어준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답이 된다. 4에다가 1 더한 5, 1에다가 1 더한 2 해서 답은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 문제.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문제에 영원은 지불하지 않음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빼주는 이유는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한 가지를 제외해 준다라는 거, 그런 뜻이고.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A가 있대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A 더하기 1개가 되겠죠. 왜냐면은 동전이 A가 있는데 아예 지불하지 않거나 1개 지불하거나 2개 지불하거나 3개 가거나 마지막에는 결국 A개까지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 세워보면 1부터 A까지 총 A개, 근데 여기 0이라는 게 한 가지 추가되니까 총 A 더하기 1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500원짜리 동전 B개니까 얘도 B 더하기 1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1000원이 C장에 있다고 하니까 C 더하기 1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래서 각각의 화폐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다 곱해준 다음에 이런 영어는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마이너스 1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5-2 보면은 방법의 수니까 1000원짜리 2장을 지불하는 경우는 3개, 500원짜리 2개도 3개, 100원짜리 3개는 4개. 싹 다 곱하면은 3 곱하기 4 에다가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주면 답은 35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인데, 그러면 위에랑 다른 점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까도 수업할 때 예시로 들었는데 1000원짜리를 지불할 때는 내가 뭐 100원짜리 10개를 줘도 되고 500원짜리 2개를 줘도 되고 1000원짜리를 한 장 줘도 되고 10원짜리를 100개 줘도 되고
뭐 1원짜리를 1000개 줘도 되죠. 미친놈이 하긴 해. 아무튼 이렇게 지불하는 금액은 한 가지 1000원이지만 지불하는 방법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금액의 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환전 가능성. 그래서 여기 써있죠. 밑에 예시로 보시면 100원짜리 6개 있으면은 500원 만들 수 있으니까 500원을 100원으로 환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하는 겁니다. 다시 작은 돈을 합쳐가지고 큰 돈 만들 수 있을 때, 그때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하는 겁니다. 환전. 예시 두 번째 보면 100원짜리 3개가 있으니까 300원 있는 거죠. 300원으로 500원 만들 수 없다. 그래서 500원을 100원으로 환전하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잘 보세요. 500원짜리 3개니까 1500원 있는 거죠. 그러면 1000원이 되잖아요. 1000원이 될 때, 1000원짜리 2장을 500원짜리로 환전하는 겁니다. 1000원짜리 2장이면 2000원. 500원짜리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500원짜리가 4개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해서 500원 총 7개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100원짜리 4개 가지고는 500원 못 만들죠. 그래서 환전 불가능하다. 이대로 냅두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방법의 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방법의 수랑 똑같다. 500원짜리 7개야.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8가지. 100원짜리 4개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가지. 2개 곱하면 40가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에 아마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1 해줘서 39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100원짜리 6개.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 금액 지불하는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읽은 거 뒤에 먼저 봅시다. 금액의 수인지 방법의 수인지. 금액의 수네. 환전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주고 이제 얼마 있는지 보는 거죠. 100원짜리 6개. 그럼 600원 있으니까 500원 만들 수 있네. 그래서 500원짜리 환전하는 거죠. 500원 2개니까 1000원. 그러면 100원짜리가 10개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 총 16개. 50원짜리 2개. 그럼 100원이니까 100원 만들 수 있네. 그러면 100원짜리 16개를 50원으로 환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1600원이니까 50원짜리 32개가 생기죠. 그럼 50원짜리 총 34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50원짜리 34개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1 더해서 35가지가 될 거고, 이거 말고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도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1에서 답은 34가지. 5-5 보겠습니다. 500원짜리 하나로 1000원 못 만들죠. 그래서 환전 안 되고, 100원짜리 3개로 500원 못 만드니까 환전 안 된다. 그러면은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구하는 거는 차이가 환전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환전이 안 되겠죠. 안 됐으니까 얘네가 다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럼 1000원짜리 2장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3가지. 500원 1개니까 2가지. 100원 3개니까 4가지. 다 곱해주면은 24가지가 되고, 마지막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오면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23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색칠하는 유형인데,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제일 많이 붙어있는 곳부터 색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랑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 분류해서 색칠한다 했었죠, 아까. 그래서 보시면은 6-1번 제일 많이 인접한 지역부터 찾으면 여기죠. 맨 위에 제일 큰 놈, 여기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색칠할 거고 중복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그래서 누가 중복될 거냐를 결정을 미리 하고 갑시다. 저는 만만한 게 2랑 4가 서로 지금 이웃한 영역이 3개 다르도록이니까 3개 같을 수 있는 거는 이웃하지 않은 영역. 그래서 나는 2랑 4 영역이 중복될 때 그리고 중복되지 않을 때로 구분을 해서 풀겠습니다. 처음에는 1번부터 색칠할 거고, 그리고 2번, 4번 얘네 색칠하겠죠. 1번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5가지 색깔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5가지. 그리고 2번, 4번은 지금 같은 색깔이 들어온다 했죠. 얘네가 같은 색깔이 들어옵니다. 5개의 색깔 중에서 만약에 1번 영역에 A라는 숫자를 색깔을 칠했을 때 2번, 4번에는 5개 중에서 A를 제외한 4가지만 색칠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영역에는 A랑 4에 B가 왔다고 했을 때 세 번째 영역에서는 A도 오면 5개 중에서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남은 게 3가지죠. 3가지. 마지막 5번 영역에서는 5개 중에서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얘도 3가지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다 곱해줘서 답은 180가지가 될 거고,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보시면 1번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게 5가지. 내가 이제 2번 영역을 색칠할 경우의 수는 만약에 1번에 A를 색칠했다. 근데 2번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A를 제외한 4가지가 될 거고, 그럼 4번은 만약에 A, B를 2번에다가 색칠했다 했을 때 색깔 5개 중에서 A도 색칠하면 안 되고 B도 안 되니까 남은 건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번, 5번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거를 또 구해보면은 4번에 C를 색칠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번에는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그럼 남은 게 2가지밖에 안 되겠죠. 5번에는 A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그래서 3가지 다 계산해줘서 360가지. 케이스 분류한 거니까 답은 더해서 540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인접하는 영역의 개수가 다 2가지로 같기 때문에 아무데나 먼저 색칠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도 중복이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 누가 중복될 거냐, 수업 때는 2번, 4번 했었는데 지금은 1번, 3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본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중에서 1가지니까 4가지. 근데 3번에서는 만약에 1번에 A라는 색깔을 칠했으면 3번도 무조건 A이기 때문에 1가지. 2번 영역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중에서 A를 제외한 거니까 3가지. B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4번에는 4가지 색 중에서 A만 못 오죠. 지금 점으로 맞닿는 부분은 이웃하지 않는 걸로 본다 이거 하니까 4가지 중에서 A만 못 온다. 그래서 답은 4번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 다 곱해주면 36가지가 되고,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경우를 볼 건데 1번에서 색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A 왔어요. 그럼 3번은 A가 못 오잖아요. 4개 중에 A는 못 오니까 3가지. 3번에 온 게 B라고 했을 때 2번에 올 수 있는 건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4개 중에 2개가 안 되니까 2가지. C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4번에는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얘도 4개 중에 2개가 안 되니까 2가지.
다 곱해서 48가지 더해서 총 84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6-3번 얘도 제일 많이 인접한 부분이 지금 여기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먼저 색칠을 하고 중복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케이스 분류할 건데 1번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부터 보기 전에 우리 그거 해야죠. 중복될 수 있는 거 2번이랑 4번이 중복 가능한 걸로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1번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4가지 색깔을 사용하니까 4가지 중에 하나가 오겠죠. A라고 합시다. 2번 영역에서 색칠할 수 있는 거는 4개 중에서 A를 제외한 3가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4번 영역에도 B가 색칠이 되겠죠. 무조건 B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한 가지. 3번 영역을 보면 색깔이 총 4개인데 B는 못 오죠. 그래서 4개 중에 1개가 못 오니까 3가지. 5번 영역은 색깔이 4개인데 A가 못 오죠. 얘도 3가지. 4개 중에 1개가 못 오니까. 그래서 다 곱해주면은 108가지가 나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1번부터 색칠하면은 4가지 A가 왔다고 합시다. 2번 영역도 A를 제외한 3가지. 그리고 4번 영역에는 이제 A랑 이웃하니까 A가 오면 안 되고, 그리고 2번, 4번이 지금 서로 다른 색깔이 오는 경우니까 B도 오면 안 된다. 4개 중에서 A랑 B가 안 되니까 남은 거 2가지. C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3번에는 색깔이 4개인데 B가 인접하니까 안 되고 C도 인접하니까 안 되겠네요. 4개 중에 B, C 안 되니까 2가지. 5번 영역은 4개 중에서 A만 안 되죠. 인접한 게 A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가지. 계산해주면 144가지. 다 더해서 252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힘드네요. 그래서 마지막 수영도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 우리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지금 4사람의 ABCD가 각각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두 벗어서 다시 하나씩 나눠 가질 때 어떤 사람도 본인 소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 다시 안 쓰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를 교란 수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어 몰라도 됩니다. 다만 우리 아까 얘기할 때 3개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경우의 수가 2가지라고 했었고, 4개 가지고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경우의 수가 9가지, 5개 가지고 하면은 44가지가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 숫자는 조금 잘 외워두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A, B, C, D가 있을 때 A는 자기가 자기 거 가질 수 없으니까 제일 먼저 B 거를 가졌다고 칩시다. 그럴 때 B는 A 거를 갖거나 C 거를 갖거나 D 거를 갖겠죠. 그럼 B, A 남은 거는 이제 C, D밖에 없는데 C, D 그대로 써버리면 C가 자기 거 갖게 되니까 D, C가 될 거고, B, C일 때는 남은 게 A, D죠. A, D. 그러니까 D가 여기 오고 A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A, D 순서로 오면 D가 자기 거 가지게 되니까. B, D일 때는 남은 게 A, C죠. 얘도 C가 오면은 안 되니까 A 다음에 C 이렇게 되겠네요. 수업 때는 여기서 끝내는데 한번 다 해볼게요. 만약에 A가 C 거를 가졌어요. 그러면 B가 A 거 같거나, 남은 게 B는 안 되겠죠. 자기 거니까. 그래서 D 거를 갖거나.
그럼 CA니까 남은 게 BD. 그래서 DB가 와야 되고, CD니까 남은 게 AB. 그럼 AB가 와도 되고, BA가 와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만약에 A, B, C, D. A가 D일 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A, B는 안 되고 C가 되겠죠. 그럼 DA니까 남은 게 CB. BC가 와야 되고, DC니까 남은 게 AB. AB거나 BA거나 세 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B, C, D에 대해서 케이스가 3개씩 나온다. 세 가지 경우가 3개씩 나오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4개 가지고 교란수열 했을 때 9가지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7-2번. 이번에는 5명인데 위랑 똑같은 문제에서 5명인데 한 명이 자기가 가져가서 쓰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A가 자기 거 가져갈 수도 있고, 보세요. A, B, C, D, E. 또 수용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자기 거 자기 갖는 경우가 있고, B가 B 거 갖는 경우, C가 C 거 갖는 경우, D가 D 거 갖는 경우, E가 E 거 갖는 경우가 있겠죠.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죠. 5가지. 이 각각의 5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다 같다라고 지금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한 가지 케이스를 그냥 박아두고 구해주면 되겠죠. 보시면 만약에 2가 2 거를 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A, B, C, D는 각각 자기가 자기 거를 갖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그냥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4개 가지고 그 교란수열 했을 때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또 아까처럼 그냥 B, C, D일 때 여기서 3가지, 여기서 3가지, 여기서 3가지 나올 거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등장할 것이다. 답은 A가 2가 2일 때 9가지, D가 D일 때 9가지, C가 C일 때 9가지, B가 B일 때 9가지, A가 A일 때 9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 곱하기 9에서 45가지가 답이 된다. 마지막 문제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 5개의 이런 색깔의 티셔츠랑 바지가 있대요. 근데 한 벌씩 짝지어서 5개의 세트를 만든대. 아까 위에서도 똑같은 거죠. 지금 A가 A 모자 세트, B가 B 모자, 지금 이런 게 하나의 세트니까 문제에서는 동일한 색상의 티셔츠와 바지가 한 세트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빨간색 오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는 파란색이 오거나 이렇게 오겠죠. 아니면 노란색이 오거나 검은색이 오거나 흰색이 오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 같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노가다 해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자주 나오는 숫자 5개짜리 5개니까 그냥 44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한 번만 해볼까요? 딱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하기 싫은데 딱 한 번만 해봅시다. 그래서 빨간색일 때 이게 파란색이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이 되고, 좀 긴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남은 게 Y,
대문자 B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B 아니면은 W 남는 게 Y랑 W죠. W, Y 여기가 B, R, W면은 Y, P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Y일 때 B, Y니까 남는 게 R, P, W 그러면 B, Y, R이면 남는 게 W, P 여기는 R이랑 W니까 W, R 여기도 B랑 R이니까 R, P 그리고 B일 때 오우 괜히 한다고 했나? 50분 넘기고 싶지 않은데 B일 값 B니까 여기 R일 때 Y일 때 Y 안 되죠? Y니까 R일 때 W일 때 그러면 R이니까 YW WY 얘도 R이니까 RY 와도 되고 R이 와도 되겠죠. 이제 W일 때 하나 남았네요. 자리가 귀찮아. RP YP W 이거 지금 여기가 B이면서 여기가 W일 때 그러면 R이 와도 되고 BW R이니까 Y는 안 되죠. Y 안 되고 라지 B 그럼 BW R이면은 남는 게 Y랑 R이니까 RY YR B일 때는 BWY니까 RY 얘도 RY 예? YR 이제 R이 지금 두 번 여기 틀렸네. BWR이니까 남는 게 YB 여기가 무조건 Y가 나오고 B가 와야겠네요. 몇 개지 한번 세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 보이십니까? 지금 R이 B일 때 지금 R이 아까 썼던 거 다시 써보면 R이 가질 수 있는 거는 B랑 Y랑 B랑 W인데 지금 여기서 11가지 나왔죠. 여기도 11가지 나올 거예요. 여기도 11가지 여기도 11가지 그래서 총 11개가 4개 있으니까 44가지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시 넘었는데 복습 잘 하시고 숙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